최희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감정평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시작이 되면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감정평가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다시 우리 지주들 전부 다 해가지고 재감정을 한번 요구해보자. 대책위 차원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재감정을 해서 보상가를 단체로 좀 높여보자.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는 법에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런 사례도 없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감정평가는 3인이 이제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 때에 따라서 2인이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시도지사에서 1명, 지자체에서 1명 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사에서 1명 하고, 그 다음에 지주 쪽에서 1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세 군데에서 추천을 해서 여기에 산술평균, 평균을 내서 이제 보상가가 책정이 되는 거고, 이 괴리가 10%를 넘어가게 되면 10% 이상 벌어지게 되면 이 감정평가는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상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는 이 평가 금액의 상단과 하단이 10% 이내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상이 시작이 되는 건데,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평가를 굉장히 억지스럽게 높게 올려받은 시행사와 국토부를 당황케 한 사례도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주 쪽 감정평가사에서 일부러 10%를 업되게, 일부 필지에 대해서 업되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전화기를 꺼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난감한 거예요. 전체 토지 중에 일부가 10%가 넘어갔기 때문에 일부만을 보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체를 보상을 다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가라고 하는 게 한 번 높게 평가가 된 거를 다시 또 다운시켜서 낮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뭐 어떤 특정 직업을 좀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치과 의사 선생님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임플란트를 하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 뭐 150만 원, 어떤 의사 선생님은 80만 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각자의 어떤 상가 임대료라든가 뭐 그분의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등등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용인될 수 있는 범위예요. 한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500만 원 임플란트를 하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5만 원 이렇게 불러버리면 500만 원 불러버리는 사람들은 아마 의사 선생님 내에서도 어떤 좀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5만 원을 불러버린 사람들도 시장에서 용인될 수 없는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5만 원을 부른 원장 선생님도 좀 원장 선생님들 사이에서 욕을 얻어먹을 겁니다. 감정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10% 이내에 왔다고 하면 보상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 10%를 과하게 오바해서 전화기를 꺼놓고 하신 사례도 분명히 있었고요. 당황스러운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잡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지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홈페이지 이메일에 그런 자신 있는 감정평가사분이 계시면 지원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보상 현장에, 다양한 보상 현장에 그 감정평가 업체를 홍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었고요. 또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누구는 잘 주고 누구는 좀 못 주고 뭐 이렇게 법무법인들이 이렇게 좀 부추기는 부분도 좀 있어요. 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뭐 영향력이 있거나 내가 보상금을 올려받을 수 있는 그 원인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감정평가의 영역이 컴퓨터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물론 공식이 있긴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뭐 지용 요인이라든가 개별 요인, 뭐 시점 수정, 기타 요인.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면 그 평가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1 곱하기를 하는데 1.06, 1.07 표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있고 상당 부분 과학적으로 하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업무라고 하는 게. 그래서 100% 만족하고 100% 누구에게 손해가 가고 뭐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랑 비교를 하고 뭐 누구는 잘 나왔고 누구는 못 나왔고 나는 뭐 정보 공개를 보상을 거부하고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 특히 뭐 보상을 거부하고 뭐 지작물 조사를 방해하고
한다고 해서 평가 금액을 더 받느냐?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감정평가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은 그래도 한 번 더 웃어주고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가 나쁘게 갈 수는 없어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한테 잘 해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내 땅의 어떤 스토리라든가 또 이제 수용을 당하는 지역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히 잘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보상금을 더 높이기 위한 전략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평가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표준지를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느냐인 것 같아요. 거래 사례가 토지보상 지역 자체는 거래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지가 가장 어떤 좋은 곳의 표준지를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에서 노력을 하고 감정평가사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감정평가 관련해서 시행사들이 일방적으로 지주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오해입니다. 시행사 LH공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LH공사 직원들이 성과급 가져가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LH공사 직원들이 지주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돈 더 받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주의 입장에서 오히려 더 설명을 잘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민원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보상금이 나왔을 때 이거는 소송을 하셔라 라고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특히 이지목으로 평가된 케이스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실질적으로 이게 도로가 실질 현황은 도로인데 어떤 공부상의 도로가 아닌 곳을 접하고 있어서 맹지로 평가됐다거나, 실질 현황은 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공부상으로는 다른 걸로 쓰고 있다거나, 이런 이지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용자들 들어갔을 때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경험상 시행사에서도 LH공사 직원분들이 보통 이거는 수용자들 해봐라, 평가 금액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안내를 거의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안내를 들은 경우는 협의를 하지 말고 오히려 수용 제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얘기는 뭘까요?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LH공사에서 그런 이지목 평가가 아니고 수용 제기를 해봐라라고 권하지 않는다는 거는 LH공사 직원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보상 금액이 많이 나왔는지 적게 나왔는지도 알고 있고요. 이 금액을 가지고 수용 제기를 들어갔을 때 몇 퍼센트 올라갈 수 있는지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권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렇게 큰 실익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분들이 오셨을 때 뭐 무턱대고 항의하고 뭐 비난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사람이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웃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점수가 가게 돼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표준지를 어떤 걸 선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보상이 나왔을 때 누구랑 비교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보상 금액이 정말 마음에 안 들다라고 하면 수용제기를 들어가는 건데, 이지목으로 지목된다거나 현저하게 낮게 평가가 된 경우에는 일부는 협의하고 일부는 수용제기를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